네, 안녕하세요. IB 금융기초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게 된 YJ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투자 수익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발생주의, accrual basis, 그리고 현금주의, 캐시 베이시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생주의란 건 사실 그냥 회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기초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지금 투자 수익의 인식에 있어서도 발생주의라는 것이 중요한 기초여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은 특별한 세부적인 목차는 없습니다. 없죠. 발생주의, 현금주의에 대한 내용, 그걸 통한 투자 수익의 인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밑에 보시죠. 네, 생닭을 사와서 튀긴 후 후라이드 치킨으로 판매하는 치킨나라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네, 가정을 하면 뭘 하고자 할까요? 저는 케이스 1. 2019년 중에 생닭 한 마리를 4,000원에 사서 튀기고 양념한 후 10,0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시, 가정의 가정이네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거는 2019년에 매출액 10,000원이 발생했고 원가가 4,000원이 들어서 결국은 매출 총이익 6,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알기 쉽죠. 10,000원으로 10,000원 벌었는데 원가 4,000원이니까 원가율 40%, 10,000원 벌었는데 그걸 결국은 매출 총이익이 66,000원이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60%. 물론 추가 간접비도 나오겠지만 일단 매출 총이익까지만 할게요. 네,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관점에 사실 다 2019년에 발생하면 현금주의나 발생주의나 이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이는 다른 데서 발견하죠. 네, 케이스 2 보시면은 이번엔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생닭 한 마리를 4,000원에 사서 튀기고 양념하고 다음 날인 2019년 1월 1일 새벽이라고 할까요? 새벽 축구 보시는 분한테 10,000원에 판매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매출이 여기 있네요. 매출액은 2019년 1월 1일 날 10,000원이 발생했는데 원가는 전년도 12월 31일이네요. 그럼 날짜는 비슷하지만 연도가 다르잖아요. 19년에 10,000원에 팔았고 18년에 4,000원의 원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계산하죠? 그럼 2018년에는 비용만 들었으니까 마이너스 4,000원이고 2019년에는 팔기만 했으니까 대박 10,000원 와우는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캐시 베이시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요 네모를 보시면 비용 발생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 간의 연도가 다르더라도 한쪽에 좀 가치 있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어쨌거나 연도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10,000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원가가 4,000원이고 매출 총이 6,000원인데 또 간접비도 얼마여서 최종 이익률이 얼마고 그 하나가 쫘르르 걸려 있어야 뭔가 조금 더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지. 10,000원은 다음 해에 있고 원가는 전년도에 걸려 있고 이렇게 그 연도별 숫자를 봐도 중구난방 이런 거는 좀 해석하고 이런 뭔가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 베이스가 아닌 발생주의라는 녀석을 하는 거고요. 일단 지금 들어도 이해는 안 되시죠? 예,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예요. 지금 같은 페이지인 것처럼 하려고 그냥 같은 곳에 넣었지만 다음 페이지에 오셨고요. 내용을 보면은 보시죠. Q1 화살표가 어디 있나요? 발생주의에 의하면 매출과 원가를 같은 연도에 매칭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8년 19년 중 어떤 연도에 맞춰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가요? 전 막 걱정되는데 어떻게 죄송해요. 가시죠. 그렇다면 답은 매칭 프린시플. 발생된 비용은 매출이 발생된 시점에 맞춰서 처리합니다. 비용 시점이 아니라 매출 시점에 처리하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원가는 비록 전년도 18년 12월 31일이었지만 실제 이거에 대한 비용 처리, 이런 매출 처리는 2019년 1월 1일에 매출이 발생한 이 시점에 맞춰서 10,000원이 발생했고 원가도 이때 처리해서 매출 총이익은 6,000원. 결국은 2018년에는 아무런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19년에 6,000원이라는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매출 시점에 맞춰서 처리되는 식으로 몰려서 하는 게 발생주의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까 그럼
2018년 12월 30일 날 실제 돈 나갔고 치킨 샀는데 그거는 어떡하고 그냥 킵해놓나?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원가만 발생한 18년에 해당 원가의 처리는 이게 답이죠. 일단 18년도에는 대차대조표에 남겨놓고 19년에 비용을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차대조표 에셋 부분 숫자가 총 금액이 그대로면은 사실은 그 IS 손익계산서를 건들질 않아요. 뭐 다르게 말하면 요 밑에 표가 있죠. 결국은 현금 4,000원이 2018년 말에 4,000원이 줄어들면서 재고자산 4,000원이 늘어나고 결국은 총 자산은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진 않아요. 18년도에는. 대신 이 재고자산 놈을 쭉 가져가서 19년도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원가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재고자산을. 그 재고자산이 1월 1일 날 처리되는 거고 뭐 5월에 처리하면 안 됐지만 5월 1일 날 처리되면 그때까지 재고자산으로 가다가 이날 그 재고자산이 빵으로 사라지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해가 조금은 더 되셨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끝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수익의 인식이에요. 예, 그래도 저희가 지금 IB의 기초라고 제가 지금 제목도 붙여놓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기업의 어떤 물건을 팔고 원가를 처리하는 그 발생주의를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투자 쪽 얘기는 아니죠. 투자는 저희가 100억을 투자하고 뭐 100억을 빌려주고 무슨 수익을 언제 받고 원금도 받고 뭐 이런 게 사실 투자 수익이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치킨 쪽 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일단 들어봤습니다. 그럼 투자 수익의 인식으로 가볼까요? 예. 대출 채권 투자를 가정할게요. 2015년에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대출해주기로 도장을 꽝 찍었고 그 계약 내용은 2016년 언제 뭐 몇 월 며칠 써놨겠죠. 그날 100억을 실행하고 3년 만기, 3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고 매년 5%의 이자를 받는 그런 대출을 체결했어요. 표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표를 보면서 하면 편하죠. 15년도에 약정 체결하고 16년도에는 대출 실행해서 돈이 100억 나갔고 17년, 18년, 19년에 뭐 연 1회 받는다고 하면 이자를 3번 받았고 19년에 원금도 상환됐어요. 그리고 이런 그런 캐시플로우적인 표를 그릴 때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릴 수가 있어서 명확히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표는 투자해주는 금융기관 기준이에요. 금융기관 기준으로는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라고 한 거고요. 내가 빌려준 돈으로 수입이 5억씩 들어오니까 내 기준으로 현금이 올라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원금도 내 기준으로 돌려받는 돈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돈을 빌리는 기업이었다면은 100억을 빌리는 내가 100억을 받는 시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자는 내가 내는 거잖아요. 상대 은행한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원금도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0억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래대로 가면은 그쵸? 보면은 뭐 수익은 그냥 매년 5억씩 발생하고 5% 수익이 났어요. 끝인가요? 네, 이런 문제 아무 의미가 없죠. 드디어 뭔가 추가 1. 2015년 도장 꽝 찍을 때 계약서를 찍었잖아요. 계약 체결 관련해서 변호사 수수료 3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해에. 그러면 2015년 후에는 번 건 하나도 없이 3천만 원 마이너스 나고 16년도에는 뭐 그냥 돈 빌려줬지만 얻은 건 없고 17년도엔 5억을 벌고 이건 아니죠. 이건 캐시 베이스고 발생주의는 이 대출이라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이 15억 이 돈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 비용도 가서 매칭해서 뿌려줘야 돼요. 결국은 3천만 원 비용은 15년에는 마이너스 처리 안 하고 갖고 가다가 17, 18, 19년에 1천만 원씩 까주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1천만 원씩 까줘서 그런 회계 발생주의적으로는 매년 4.9%의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15년에 나갔죠 사실은.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어크루얼 베이시스로는 17, 18, 19년에 1천만 원씩 나간 걸로 처리하는 게 더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추가로 2015년에 대출 참여 수수료 6천만 원도 받았어요. 이번에 받은 돈입니다. 수익을 냈지만 이것도 뭐 수익에 매칭한다고 해서 이날 확 인식할 게 아니라 이 대출로 발생한 이 메인 수익이 발생한 이 시점에
요 수수료 수익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2천만 원씩 나누면 2,000씩 이때 인식을 하면 되겠죠. 보시면은 그렇게 다시 반영하면 아까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 1,000만 원 갔다가 다시 플러스 2,000이 돼서 매번 플러스 1,000만 원. 결국 매년 어크루얼 베이시스로 5.1%의 수익을 내는 그런 100억 원짜리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네. 물론 이 수수료는 기술적으로 좀 이 15년 해에 인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계약 문구를 좀 바꿔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원론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두 녀석도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추가로 보시면 결국은 요 메인 이익이 발생하는 이 시점에 요 놈들도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이건 회계적인 문구지만 이런 비용들은 이때 처리 안 하고 쭉 이연했다가 뻥뻥뻥 비용 처리하는 이연 부대 비용이라는 뭐 계정을 사용하고요. 수익도 수익 인식 안 하고 쭉 이연했다가 나중에 빵빵빵 하는 이연 부대 수익이라는 그런 회계적인 계정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발생주의를 이런 수수료 초기에 발생했던 수수료 초기에 발생했던 수입에 대한 거를 발생주의적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회계적인 거고요. 뭐 대신 이제 다른 것도 있죠. 사실 IRR 캐시 베이스로 수익 낼 수도 있어요. 캐시 베이스면은 또 주로 IRR이라는 개념을 쓰죠. 뭐 캐시 수익이 실제 수익일 수 있죠. 사실은 뭐 형 알잖아요.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15년에 받는 1,000만 원이랑 17년에 받는 1,000만 원이랑 그러니까 빨리 받는 돈이 더 가치가 있는 돈이니까 IRR 기준으로는 이게 아까 5.1%가 아니라 5.11%, 15%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초기에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실질이니까 캐시는. 그러고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비용이랑 했을 때 이 100억의 대출은 5.1%의 마진을 내주는 그런 자산인가 보다. 발생주의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5.1%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 예, 다음 페이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IB 할 때 어쨌거나 뭐 회계적인 그런 발생주의 부분도 알고 이런 개념이 있어야 좀 회계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실질 캐시 수익은 좀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IRR이 올라갈 수도 있고 회계 수익보다 발생주의적 수익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는 실질 현금이 앞쪽에 있으면 아마 더 플러스 그러니까 받는 돈이 앞쪽에 있으면 아마 IRR 기준은 더 올라갈 거고요. 같은 돈을 받는다면 같은 돈이 뒤에 있으면은 내려가겠죠. 회계적인 기준보다는. 뭐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면서 또 그런 차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IB 금융 기초니까 기초에서는 이런 발생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강의여서 여전히 이제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더 후퇴하지 않고 조금 더 개선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보단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그만 안녕 바이바이.